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I try to look at the bright side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 약점은 쉽게 no라고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긍정적인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My weakness is that sometimes I can't say no easily. My weakness is that sometimes I can't say no easily. 쉽게 no라고 즉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이 제 약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약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쉽게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고르실 때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또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지. 다음 답변이 나오죠. I need to be a little more straightforward. I need to be a little more straightforward. 약간은 더 직선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need 대신에 I try to be a little more straightforward. 뭐뭐 되려고, 뭐뭐 하려고 노력합니다와 함께 여러분이 어떤 식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지까지 함께 넣어주시면 정말 완벽한 답안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o, I try to be a little more straightforward when I communicate.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소통을 할 때 조금 더 직선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부분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본인의 단점을 잘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까지 보여줄 수가 있겠죠? Alright, everyone. Good job. And it's time for our wrap-up. 네, 여러분의 그런 취미라던가 장점, 이런 성격 등을 묘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철학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다양한 사례나 예와 같은 것을 넣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장점은요, 회사 업무와 성향에 맞는 것으로 역시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좀 거북스럽다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평가합니다 라는 패턴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의 단점은요, 너무 치명적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 expression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Alright, so I'll give you some expression related questions. Number one, 저는 주말에 등산을 하며 스스로를 충전시킵니다. Ready? Go. Let's try. I recharge myself by hiking on weekends. I recharge myself by hiking on weekends. Number two, 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dy? Go.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Alright, and my last question for you today is, 사람들은 제가 관대하다고 합니다. Ready? Go. People say that I'm generous. People say that I'm generous.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취미와 성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취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 또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서 면접을 보시는 분, 다양한 직종에 계신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죠.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체를 포괄하긴 하겠지만 언어 그리고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어와 문화라는 것은 저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데요. 영어를 할 줄 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 나라 말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번역 기술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있다,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 언어 속에 녹아있는 그 나라의 배경,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팀,
말 그대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글로비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네 스타일의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각국의 사람들의 입장,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부하가 상사를 이해하는 것,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해하는 것, 모든 나와 다른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인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은 사람. 그것이 좀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의 조언 잘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의 면접 그리고 구직 활동에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해 보시고 복습 꼭 해보시기 바라요. 네, 면접관을 사로잡는 영어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